안녕하세요. 저는 API 명세서 작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6조의 김진환입니다. 발표 제목을 좋은 API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지었는데요. 뭔가 협업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에 비해 조금 가벼운 주제로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API 명세서가 뭔지부터 한번 정의를 따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PI 명세서는 API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설명서는 API의 기능, 동작, 구조 등의 사용법을 담고 있고,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 전 단계부터 개발 중, 또 유지 보수 기간 동안 여러 번 소통하게 되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API 동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세한 내용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I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API의 개요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HTTP 메소드와 엔드포인트를 적어서 API 호출 방법에 대해 작성합니다. 다음은 요청 사항과 이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구조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 요청과 예외 처리를 포함한 응답의 내용을 각각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응답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 될 수 있겠죠. 위 내용을 봤을 때 명세서를 잘 적었는지에 대한 기준은 API 명세서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명세서만 보고 API의 기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로 어떤 요청 값에 대해 어떤 응답 값이 도출되어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테커톡에 체인저라는 분이 만들어주신 레이아웃이 참 예뻐서 좀 참고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PI의 URI를 작성할 때 볼 수 있는 6가지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API에서 계층 관계를 나타낼 때 슬래시를 통해 계층을 구분합니다. 가독성의 측면으로 동작의 API 호출 단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이픈보다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URI 내의 모든 문자는 리소스 고유 아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자에 슬래시를 넣으면 불필요한 의미와 계층 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URI의 맨 끝단에는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긴 단어를 작성하는 경우 어, 하이픈을 쓸지 언더바를 쓸지 고민은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텍스트 에디터에서 URI에 이제 언더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릭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바 대신 하이픈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URI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API 동작 관계는 저희가 HTTP 메소드로 구분하여 표현을 하기 때문에 URI에 직접적인 동작을 넣지 않고 명사형으로 작성될 수 있게끔 작성합니다. 파일의 타입은 컨텐츠 타입의 헤더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고 URI 상에 이제 점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확장자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분자를 모호하게 하거나 경로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파일 확장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작성합니다. 이거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이 있는 건데 단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관성을 높여주면서 단일 개체를 위한 호출을 할 때는 ID 값을 구분해주는 등의 명확한 계층 표현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7은 제가 이제 적은 건데요. 이 앞서서 저희가 API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URI 작성에 대한 컨벤션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방법론일 뿐 프로젝트나 팀의 환경에 맞게 예를 들어서 명세서의 결과값으로 특정한 이미지가 전달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싶다면 아까와 같은 뭐 제이슨 형태의 리스폰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 탭에 이미지 결과값 자체를 추가하는 등으로 API 동작 자체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팀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API를 작성할 때 언제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개발 시작 전 단계에서 네이밍, HTTP 메서드, 속성명, 제이슨 구조 등을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거나 보안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거나 테스트를 검증하거나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API 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정을 합니다. 결론은 자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PI 명세서를 어디서 작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네 가지 API 문서 작성 툴의 대략적인 장단점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우리가 많이 쓰는 노션이죠. 노션은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 사용과 비슷한 마크다운 기반의 범용적으로 사용이 쉬운 작성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UI를 블록 단위로 자유롭게 개조할 수 있어서 문서의 구조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API 문서 외에 노션의 다른 기능들과 함께 사용하며 범용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살펴볼 때는 API 명세서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툴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사용하거나 뭐 API 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브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웨거인데요. 스웨거는 노션과 달리 코드 에디터에서 직접 API 명세를 텍스트로 작성하여서 문서화를 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UI의 구분과 API 테스트에 적절한 템플릿이 제공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API 작성해서 이제 호출시키면 이런 웹페이지가 직접 튀어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직접 로컬에서 사용하거나 서버로 배포시키면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내부에서 테스트를 직접 진행하면서 노션보다 직접적으로 API의 테스트와 검증이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리가 노션과 같은 메모장에 API 명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복붙을 하는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플랫폼들에서는 직접 그 미리 데이터를 작성해 놓고 테스트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웨그의 단점으로는 주석 기반, 즉 텍스트 기반으로 작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도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도 사용한 포스트맨이 있는데요. 포스트맨은 이제 스웨거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우선 다른 점을 보면 GUI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맨 데스크탑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GUI 환경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다 쉬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테스트도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음, 일단은 문서화 기능 자체가 약하고 테스트를 기반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정보를 넣기에는 좀 제한적인 UI 환경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을 쓰게 된다면 스프링 레스트덕스라는 플랫폼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프링 레스트덕스의 가장 큰 장점은 테스트 기반 툴이라는 점인데요. 이 API 명세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테스트 기반으로 작성해서 테스트를 실제로 실행하고 이게 유효성이 보장되어야지만 테스트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서 스웨거와 스프링 레스독스를 많이 비교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코드 자체를 공유함으로써 뭔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서 뭔가 설계 단계에서 쉽게 간단한 방식으로 그 문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더미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유효성을 계속 검사하는 형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봤는데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칙들과 방금 말씀드렸던 API 문서 작성 툴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과 단점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팀을 구성했을 때 팀의 각각 인원의
능력의 수준과 각자의 분야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획일화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론을 참고를 하되 팀의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백엔드 스프린트가 끝났고 프론트를 진행하면서 다음에 또 프로젝트가 진행하게 될 텐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과 규칙들을 사용해서 많은 그 시도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런 팀 그라운드 룰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